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단독 취재로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이 나오나,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는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상상도 못하죠. 탄핵 재판을 이제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관을 이게 탄핵을 한다? 이거는 이게 보통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제가 민주당의 의원들 또는 이게 패널들 몇 명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대로 될 겁니다.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래 봐요. 어떤 경우에 헌법재판관을 탄핵을 하느냐? 바로는 안 하죠. 바로는 안 하고 이게 언제? 중요한 게 4월 18일이 디데이다. 디데이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윤 대통령 처음에 탄핵할 때는 2월 달이나 3월 초에 끝날 거다. 8대 0으로 이렇게 좌파들이 떠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14일 놓은다. 또 이게 언제 놓은다. 3월 중에 놓은다. 이러다가 지금 4월 달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요즘 또 이게 부쩍 노는 게 4월 18일까지도 결론이 안 나올 수가 있다. 4월 18일까지 안 나오면 이게 골치 아프죠, 이제 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당은요, 조국당은 이제 빨리 선고 안 하면 4월 다음 주까지 선고 안 하면 헌법재판관들한테 집단 소송을 한대요. 야, 참 이게 황당하죠. 교도소에 있는 조국당이 다음 주까지 선고 안 하면 헌법재판관들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이런 데 짓거리 하고요. 그 다음에 박찬대도 또 이제 날짜 좀 바뀌었어. 지금 속보가 뜨는 거는 4월 1일까지, 처음에는 오늘까지였잖아. 또 이틀 밀려. 4월 1일까지 만약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 중대 결심이라는 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아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요즘 유력하게 나오죠. 헌재가 이제 끝까지 지금 4대4다, 5대3이다. 끝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서 대드락 서로가 양보 안 하고 끝까지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문영배나 이미선이는요, 이런 경우에 기각을 하고 떠날 수는 없잖아. 문영배 입장에서 자기가 기각 주문을 선고하고 떠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입장에서는 6명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선고 안 하고 아예 그냥 떠나서 이게 장기 표류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럴 가능성이 벌써 거론되고 있잖아, 지금요. 이게 지금 이게 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근데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은요. 자, 그러면 이게 4월 18일 날 그때를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4월 18일 날 이제 문영배하고 이민석이 떠난다. 이 경우에 그러면 6명이 남잖아요. 6명은 이제 마비 상태로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은 아직 7명 이상이고 또 이게 법을 떠나서 가처분을 하더라도 6명은 이게 마비 상태가 맞습니다. 불가능하죠. 결정이 만장일치가 어렵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이 마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국가기관이 마비가 됐을 때는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게 압도적인 통설 판례입니다. 원칙은요. 원칙은 이제 국회에서 선출한 3명, 그 다음에 대법원 등이 추천한 3명, 이것만 원래는 권한 등이 임명할 수 있고, 원래는 대통령이 고유한 몫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고유하게 3명 지명할 수 있잖아. 이거는 권한 대행이 원래는 임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원래는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마비가 된다. 이럴 때는 마비는 막아야 되잖아. 마비는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권한 대행이 예외적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국가기관 마비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임명권 행사할 수 있다. 모든 교과서나 판례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4월 18일 돼가지고 6명 나면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 만약에 임명해도 되고, 그래봤자 우리 9명이니까. 4월 18일 날에 우리 편 2명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가서 만약에 임명하든 말든, 그래도 이게 압도적인 우리가 우위니까, 이렇게 된다. 제가 이렇게 그 방송을 했고, 이게 그 우리 학설 판례에 맞습니다. 4월 18일 날 대통령 선거 없이 2명이 나가면 이게 그 헌재가 마비되고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대통령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 대통령실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미리 2명을 원래대로 하면 이게 지명 벌써 해야 됩니다. 지금 1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18일밖에 안 남았잖아. 원래는 이게 2명을 먼저 지명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지명하면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제 말은 철저하게 2명을 검증해서 이게 대통령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게 4월 18일 나가면 바로 이게 지명해서 청문회 뭐 하든 말든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막 난리 난 거지. 그러다면.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 못한다. 또 이런 게 법을 만들려고 난리치는데 근데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못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만약에 또 임명해달라 하니까 하여튼 민주당이 볼 때는 이게 권한대행은 그러면 국회 목하고 대법원장 목만 임명하고 대통령 몫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법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헌재가 마비가 되거든요. 마비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민주당이 지금 법안 이게 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거부권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으면 이게 거부권이 되니까 따라서 지금 이게 그 제가 취재한 거는 민주당에서 그 상황을 이게 그 대비해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민주당에서 4월 18일 2명이 나간다. 한덕수가 2명을 임명하는 걸 이게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처음에는 이게 법을 만들어서 막는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막는다? 무조건 이게 막아야 된다. 안 막으면 헌재가 이게 완전히 장악되면 대통령 복귀는 이게 100% 확실하니까 어떻게든 이게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민주당의 변호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명한테 그 들은 게 뭐냐?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막느냐? 이랬더니 바로 이게 하는 말이 한덕수가 임명한 2명을 탄핵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덕수가 재판관을 이게 임명하면 4월 18일 날 이 2명을 이게 탄핵을 한다. 야,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게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민주당 패널한테. 아니, 재판관을 2명을 이게 탄핵을 하면 어차피 이게 대통령 인용을 못하지 않냐? 근데 무슨 실익이 있냐? 어차피 이게 2명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되면 6명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대통령 인용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못한다. 2명이 나가버리면 인용을 못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그냥 이게 깽판 치가지고 대통령 인용도 못하고 대통령의 복귀도 막아버리자. 완전히 판을 깨버리자. 이런 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재 재판관을 이렇게 탄핵해버리면 헌재가 마비되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인용도 못하지만 그렇게 기각도 못하고 그냥 이게 마비시켜버리자.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덕수가 2년 하든 말든 대행을 윤석열 대통령만 이게 복귀시키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운가 봐. 큰 호랑이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진짜 제2의 계엄한다, 제3의 계엄한다. 저는 이게 괴담이라고 보는데 진짜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게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큰일 났다.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보면. 물론 이제 괴담으로 이게 그냥 제2 계엄, 제3 계엄. 지금 이게 계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은 이게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게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아주 무서운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 조직도 있고 앞으로 이게 대통령이 또
지지율도 이게 많이 회복돼 있고, 우리 우파가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무엇보다 이게 검찰 인사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 방법은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임명하는 걸 이게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일단 이게 법을 만들어 한번 막아보고, 그게 안 되면 탄핵을 통해서 이게 마비시켜버리자, 그냥. 헌재 결정 못하도록 마비시켜버리자. 자기들 속마음은 이게 뭐 김복형도 탄핵하고 싶겠지, 정영식도 탄핵하고 싶겠지. 근데 뭐 탄핵 사유가 있나? 아니, 정영식은 주심인데 문영배가 결정하거든요. 야, 문영배가 기일을 결정한다고 재판장이 재판관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일을 정한다. 그럼 이게 문영배를 탄핵해야 되는데, 문영배 탄핵은 지금 어리고 실익도 없고 나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대통령 한덕수 대행이 2명을 임명하는, 이거는 이게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우리가. 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우파 우위로 돌아서잖아요. 우파 우위로. 맞잖아요. 그럼 이게 2명 임명되고 기존에 또 확실한 3명 있고, 그럼 이게 우파 우위가 되니까 헌재는 이게 앞으로 완전히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게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버리자. 그럼 이게 방법은 무차별 탄핵이지 뭐. 아니, 그냥 2명은, 한덕수가 임명한 2명은 아니, 불법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명분 있게 그냥 2명을 탄핵하면, 그러면 이게 6명 남으니까 뭐 살짝 마비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이게 대통령 기각 결정할 수 있겠나. 또 기각 결정한 다음에 그냥 줄 탄핵해버리든지, 뭐 이게 하여튼 대통령 복귀를 어떻게든 막아 헌재를 이게 마비시켜버리자. 이런 게 무시무시한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들어보면요, 참 이게 민주당 패널이나 관계자 들어보면 날마다 이 별의별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어요. 그 나쁜 머리에 별의별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이게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키느냐. 별의별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어요. 이런 법도 한번 만들어보고, 뭐 예를 들어 문영배, 이미선이를 임기를 연장하자, 후임 올 때까지. 이 법은 이게 그대로 발의할 겁니다.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법부터, 그 다음에 줄 탄핵을 해가 국무회의가 없으면 거부권 못하니까 우리 맘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이게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국가기한이 끝나는데. 뭐 주진우 의원은 이제 뭐 국무회의 대통령령이거든요. 이걸 이게 바꿔가지고 뭐 2명만 넘게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뭐 이런 이제 대통령령만 바꾸면 된다. 이런 게 주진우 의원의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헌법학자들 다 봐도 이게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요, 이거는 이게 우원식 의장이 공포를 못 해요. 왜냐면 이게 법률이라는 거는 항상 이게 행정부가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권에게 법률 집행이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법률을 제정 권한은 입법부고,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예요. 항상 이 법률을 제정은 입법, 집행은 행정,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은 사법. 이게 삼권분립인데, 하나가 이게 마비되면요, 법률 자체가 이게 집행, 시행될 수 없다. 이게 이설이 없습니다. 우원식이가 땅땅땅 친다 해서 이게 법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원식이가 법 집행합니까? 다 정부가 하는 건데,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게 뭐 좌파들이 자고 일하면 매일 아이디어라고 짜내는 게 어떻게 하면 이게 윤 대통령 인용하느냐. 매일 자고 나면 이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노는데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아이디어는 아예 인용이 안 될 바에는 복귀도 못하게 완전히 마비를 시켜버리자. 복귀도 못하게. 그게 바로 이게 헌재 재판관에 대한 줄탄핵. 이게 공공연하게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분명히 내란 쿠데타죠. 내란 쿠데타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게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게 내란이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게 국무위원을 줄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게 내란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을 줄탄핵해서 헌재를 마비시키는, 이것도 이게 내란 쿠데타가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제가 보기에 이 싸움은요, 지금 이제 우리 좌파들하고요, 우리 대통령 중심하는 우파, 이 싸움은요, 결국에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2년 동안요, 끝까지 아마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어떤 게 대타협의 길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좌파들 이게 이재명이도 절대 뭐 타협할 양보할 수가 없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게 좌파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도 어떤 게 타협이나 우리가 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바로 무너지는데 결국요. 제가 보기에 이 싸움은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 체제 전쟁, 건국 전쟁은 끝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끝까지 피 흘리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게 제가 보기에 국민 저항권, 제가 계속 부쩍 이야기하죠. 결국 이 국민 저항권으로 어느 한쪽을 썰어버리야 되는 좌파를 이거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다 봅니다. 어떠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이 어렵다. 어렵다. 결국에 이재명이가 죽느냐? 아니면 우리 윤 대통령이 죽느냐? 이렇게 한쪽이 죽어야 끝나지 끝까지 대화 타협으로 두 명이 다 사는 이런 길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아마 민주당이 줄줄이 이제 헌재를 마비시키는 국무에 이어서 이런 짓을 하면요. 결국 이런 내란 쿠데타를 진압할 사람은요. 국민밖에 없고 그 국민의 제일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설 수밖에 없다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복귀하든 안 하든 가장 우리 국민의 중심입니다. 지금은 남산의 한남동에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지만 진짜 대위기, 대전쟁, 완전히 좌파들의 내란 쿠데타가 그대로 현실화되면 그거는 이제 국무회의 마비나 헌재 마비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남산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야죠. 내려와가지고 광화문에 오든지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회를 썰어버리는, 국회를 가루로 썰어버리는 이게 국민 대저항권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좌파들과 타협할 이게 방법이 없어요. 서로가 윈윈하는 대화 타협 이게 없어요. 저자들이 끝까지 국무회의 마비, 나아가서 4월 18일 헌재 마비, 끝까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 절대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타협의 길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민의 피로, 결국에 국민의 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엄중 경고를 하고요. 아마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관을 줄타내가는 이런 데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제가 미리 민주당 미리 취재해서 경고를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